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 투표자 숫자를 부풀린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 당일날 참관인단이 개수한 사전 투표자 수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기입을 했던 사전 투표자 숫자 부풀리기. 전국에서 사전 투표자 숫자를 부풀리기 했던 충격적인 선관위의 이 조작질. 오죽했으면 사전 투표 참관인단이 충격적인 그 조작의 증거를 언론에 또 여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당시 전국에서 선관위의 이런 조작질, 작게는 수십 표, 많게는 수십 표 이상, 수백 표 이상 조작을 했던 선관위의 그 민낯. 본투표는 또 어땠습니까? 전국 곳곳에 투표장들에서 터져나왔던 가짜 투표지들, 또한 컬러가 다른 투표지들과 길이가 다른 일련 번호를 절취하지 않은 가짜 투표지들, 또한 신콘처럼 빳빳한 수백 장의 가짜 투표지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40 부정선거와 관련해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충격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난리가 났으며 그땐 왜 부정선거 수사하려 했나? 황교안 고원, 윤석열 대통령은 답하라.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20년 4.15 선거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작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까? 작년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는 본투표 이겼지요.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 이상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보수우파 오피니언 리더들과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40 총선거에서 사전투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장서서 사전투표했지요. 사전투표는 전부 다 민주당이 압승, 본투표는 국민의힘이 압승. 우리는 끝까지 40 부정선거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윤석열은 왜 그때 부정선거 수사하려 했나? 지금 현재 40 총선거와 관련돼 부정선거 의혹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 유튜버들과 보수우파 일부 언론들에서 이번 40 총선 부정선거라는 강력한 워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사전과 사후 검증의 결과 값이 반드시 같아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지난 4년간 셀 수 없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이듬해 6월 대법원은 인천 연수울 선거구에서 무려 279표의 오차를 확인했습니다.
개표 때와 1년 2개월 뒤 재검표 때 300표 가까이 차이가 난 사실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40 총선거에서도 사전투표와 관련된 충격적인 부정선거 위협, 투표인 숫자 부풀리기, 조작 의혹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된 위심 투표지는, 부정 투표지는 단 4표였습니다. 4건의 우편 봉투가 개봉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우편 투표 70만 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으며, 결국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선거 무효, 대통령 선거 재선거를 명령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국민 총소득액 세계 순위에서 한국은 12위, 오스트리아는 31위. 안타깝게도 정치 의식은 한국이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 검사 시절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부정선거 투쟁 집회에 참여해 시위 참가자들을 격렬했다는 팩트였습니다. 대전 고검 검사였던 그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전자2 개표의 부정선거 소지에 대해 인식했고 공감하는 언행을 보였다라고 제보자들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시점은 지난 2016년 7월 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1일 현지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 재실시 결정을 당시 내렸었습니다. 시차를 감안하면 2016년 7월 2일 새벽 한국 언론들이 온라인으로 다룬 이 소식은 이 날짜 조간신문에 게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광화문을 찾아 부정선거 규명 의지를 윤석열 본인이 피력한 셈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이는 부정선거는 안 된다, 나도 계속 부정선거 추적하며 보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집회 참가자들이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정선거에 대해 안 된다, 부정선거에 대해 나도 계속 추적하며 보고 있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라는 전언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부정선거 이슈에 천착하다 좌천된 일화도 당시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 시절 최동욱 검찰총장의 지시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3.15 부정선거를 연상케 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를 하려 했던 당시의 윤석열 검사,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0년 4.15와 2024년 40 총선은 어떤 의미로 다가간 것일까요? 정보기관의 댓글, 여론 조작 위협보다도 가볍게 여겨졌을까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토록 많은 국민들의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아스팔트에서 눈과 비를 맞아가며 줄기차게 수사를 요구했던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도 윤석열 대통령, 그는 도통 몰랐던 것일까요? 만약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그 내막을 파헤치겠다는 건 선거 불복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건국이 될 것이라는 제언도 나오는데 말입니다. 음모론자 윤석열, 과연 그때는 왜 부정선거를 수사하려고 했고, 윤석열 지금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음모론에 이은 침묵의 대가가 탄핵으로 귀결될 게 농후한데도 폐색이 짙은 윤석열 정부의 정국을 돌파할 묘안을 윤석열, 그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자, 얼마 전에 황교안 전 총리가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제언을 했었죠. 이에 일간 베스트 유저가 황교안 말이 맞다. 윤석열은 마지막 부활카드를 꺼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발본 세곤하시면 청사에 남습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과감하게 역사와 정면 승부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뚱단지 같은 얘기냐 하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총선 결과를 지금 이대로 방치하여 시간이 흘러가면 패배의 역사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투표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때를 놓치지 말고 총선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바로잡게 되면 승리의 역사를 쓰게 됨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총선 접전 지역에서 집권여당이 패한 이유는 본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투표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며칠 사이에 그렇게 투표 행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이지 사전투표 시스템은 한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눈으로 보고 대조해서 맞춰 볼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 서명, 당일 투표지 1년 번호, 절취부가 있어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 숫자와 대조하면 3개가 픽스됩니다. 딱 맞게 됩니다. 문제의 사전 투표자 수는 투표함 속에 투표지 이외에 아무것도 눈으로 보고 대조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사전 투표 시스템은 한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 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눈으로 보고 대조해서 맞춰 볼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 서명, 당일 투표지, 1년 번호, 절취부가 있어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 숫자와 대조하면 3개가 픽스됩니다. 딱 맞게 됩니다. 문제의 사전 투표자 수는 투표함 속 투표지 이외에 아무것도 눈으로 보고 대조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유독 사전 투표장에 있는 CCTV만 모두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사전 투표지 바코드 밑에 당연히 있어야 할 1년 번호 숫자도 죄다 없애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게다가 유독 사전 투표함만 헝겊 자루로 만들었고 그 투표함 시건장치는 할머니 반다지보다도 열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전 투표함 봉인지는 참관인 서명도 잘 안 보이는 짙은 회색에 그마저도 떼었다 붙인
흔적까지도 있습니다. 말이 봉인지이지 실제로는 포스트잇입니다. 플라스틱 타이로 봉인하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투표함이 우리나라 봉인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입니다. 참관인들이 사전 투표자 수를 딸깍딸깍 개수기로 직접 세웠더니 전국적으로 선관위 모니터상의 숫자와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당 정해서 선관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철저히 깔아뭉갰습니다. 소위 선관위가 말하는 인쇄 날인으로 가름했습니다. 그냥 사전투표지는 마음대로 카피하라고 뒷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전투표 제도와 장치 모두가 하나같이 사전투표자 수를 감추고 가짜 투표지를 더하거나 빼도 알 수 없도록 짜여져 있는지 PC, 즉 수상 쪽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까지 유권자들 대부분이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우리 시스템이 그럴 리가 없어 하는 대정부 신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앞장서 제기함으로써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후보자들의 선거 무효 소송을 덮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되니 차제에 우리 모두 시스템 점검에 나서자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사전투표의 재반 변칙과 파행을 적극 수사해 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지난해 가을 선관위 시스템 보안성을 체크한 국정원으로 하여금 선관위 서버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대통령 직속 기관에 지시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자 신분증 스캔 이미지 파일이 한 달 동안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총선 참패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자꾸 거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보다는 국민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한 사전 투표 문제와 그래서 어떻게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전국 타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이 순간 이 일을 바로 잡으시면 우리 역사가 바로 섭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만 바로 잡으시면 역대 대통령이 남긴 그 어떤 업적보다 빛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사와 승부하여 승리의 역사, 청사에 기록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지금 이 황교안 전 총리의 충원에 윤석열 어차피 레임덕 크리 맞고 고통받을 바엔 이걸 판에서 끝장을 봐라 윤석열, 그게 너의 마지막 살 길이다.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 과연 윤석열이가 할 것이냐. 황교안의 이런 충원과 고원 윤석열 할 것 같으냐.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지. 왜 윤석열이는 지금 황교안 전 총리의 이런 충원을 의심하는지 한마디로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이 충원은 진심이다. 제발 좀 윤석열, 제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충원대로 부정선거를 좀 파헤쳐 봐라. 이 윤석열아,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부정선거를
부정선거의 칼을 빼들면 바로 사고가 날 수 있죠. 문재인과 조국, 이재명 구속시키면 바로 지지율 급상승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할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